국세청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뒤 탈세와 혐의가 있는 2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상수지가 1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흑자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엔저의 영향과 관련해 외환 금융 분야에서 본격적인 엔캐리 트레이드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3년에 걸쳐 국민연금 주식 투자 비중이 30% 이상의 수준까지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황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 속에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을 고병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2,000선을 넘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29일 이후 약 두 달 만인데요. 29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98포인트 오른 2,001.2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 지표 호조와 유럽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관과 개인은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의 경우 3,612억 원 실효순 매수에 나서며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292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건설업이 2.05% 오르고 의료정밀, 정권,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통신업과 전기가스업, 섬유의복 업종의 경우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올라 삼성전자가 1.89%, 기아차가 2.77%, SK하이닉스가 1.97% 오르는 등 주요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전날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코스닥은 전날보다 0.07포인트 떨어진 585.69포인트로 장을 마감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원전 가동 중단으로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면서 전력 관련주들이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흐름이 어땠습니까? 네, 이날 원전 중단에 따른 전력난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전력과 민간 발전소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엇갈렸는데요. 한국전력의 경우 원전 중단으로 인해 수천억 규모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이번 원전 가동 중단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약 7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 발전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이날 한국전력의 주가는 전날 대비 5.06%는 하락한 27,2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SK의 경우 전날 대비 4.39% 상승한 7,500원의 거래를 마쳤으며 지역 난방공사도 4.49%나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원전 가동 중단으로 앞으로 민간 발전 사업자들의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KB투자증권 연구원의 경우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민간 발전 사업자들의 발전소 가동률이 높아지면 이것이 실적 상승으로 이어지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최근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거나 또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심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요? 네, 지난 28일 하이셀이 장 마감 후 자회사인 DMT 흡수합병 결정을 공시했는데요. 다음 날인 29일 하이셀의 주가가 전날 대비 2.39% 상승한 2,86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이셀의 주가의 경우 나흘 만에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장중에는 7%는 오르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인수합병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태산 LCD의 주가도 연일 출렁이고 있습니다. 태산 LCD의 경우 지난 3월 26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회사의 경영 정상화와 워크아웃 졸업을 위해 M&A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태산 LCD 주가는 7거래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또 지난 4월 11일에는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이 태산 LCD 매각 작업에 진척이 없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태산 LCD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M&A에 대한 기대감 변화에 따라 주가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태산 LCD의 경우 최근 3거래일 동안에도 25%나 급등했고 오늘은 또 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7.2%를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권사의 스몰캡 담당 연구원은 M&A의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최종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파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감의 주가가 계속 오를 경우에는 앞으로 거래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어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증권부 고병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세청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탈세한 혐의가 있는 2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이와는 별도로 45건의 역외탈세 사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서울 종로 수송동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외탈세 조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해외 거래처가 주는 무역중개 수수료를 해외에 개설하고 스위스 비밀 계좌로 몰래 받은 뒤 신고하지 않거나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금융상품 등에 투자한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또 해외 수입 무역 거래를 국내에서 수행하면서도 홍콩 페이퍼 컴퍼니가 하는 것처럼 위장해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수익 가운데 일부는 버진아일랜드 페이퍼 컴퍼니에 은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을 비롯해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소유한 기업인 12명의 탈세 가능성에 대한 정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경상수지가 1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흑자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39억 7천만 달러로 전월 49억 3천만 달러보다 24% 감소했습니다. 상품 수지 흑자 규모는 전월 41억 6천만 달러에서 4월 35억 9천만 달러로 축소됐습니다. 4월 수출은 475억 6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3.8% 늘어났으며 수익은 439억 7천만 달러로 0.2%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정보통신기기, 화공품, 반도체 등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선박과 석유 제품 등은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 대한 수출이 늘어난 반면 일본과 중남미 등은 줄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엔저 영향과 관련해 외환 금융 분야에서 본격적인 엔캐리 트레이드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증권시장에서 일본계 자금 흐름은 주식과 채권이 각각 2,710억 원과 30억 원 순유출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이후 가파르게 진행되던 엔저가 5월 중순 달러당 103엔을 돌파한 뒤 101엔대를 맴돌며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대일 농산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12.4% 감소하고 일본인 관광객도 20.8% 줄어드는 등 농식품과 관광 분야에서 엔저 영향이 본격화돼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3년에 걸쳐 국민연금 주식 투자 비중이 30% 이상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두 번째 열린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중기자산 배분안과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산 배분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국민연금기금의 목표 수익률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6.1%로 설정됐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산별 투자 비중은 주식 30% 이상, 채권 60% 미만, 부동산 등 대체 투자 10% 이상으로 계획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자산 배분 비중과 비교해 주식과 대체 투자를 늘리는 반면 채권 비중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규모는 작년 말 392조 원에서 2018년 말 669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혜 침해 사건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삼성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놨으나 이후 4건 중 2건에 대해 재심사 결정을 내렸고 이번에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사건을 전면 재심사하게 됐습니다. 문제가 됐던 삼성전자 제품이 미국에 수입 금지될지 여부는 오는 8월 1일로 예정된 최종 판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번 심사의 대상 제품은 갤럭시 S와 갤럭시 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탭 등 구형 제품들이어서 수입 금지가 되더라도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위조 부품 파동 등으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소 2기가 멈춰서면서 올여름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윤홍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대규모 원전 부품 비리가 터진 지 반년도 안 돼서 이번엔 원전의 핵심 부품 시험 성적서가 위조가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담보하는 핵심 부품인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신고리 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2개의 원전이 어제 전격적으로 가동 중단됐습니다.
이달 정비 완료 예정이던 신고리 1호기 정비 기간도 연장돼서 사실상 3기의 원전 공백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각 원전의 용량이 100만 킬로와트라는 것을 고려하면 총 3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이 없어진 셈입니다. 원안위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위조 부품 문제가 불거진 원전은 신고리 1에서 4호기, 신월성 1, 2호기 등 총 6기인데요. 이 가운데 신고리 3, 4호기와 신월성 2호기는 현재 건설 중인 원전입니다. 원안위는 이들 6개 원전에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제어 케이블이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어 케이블은 원전 사고 발생 시 원자로의 냉각 등 안전계통에 동작 신호를 보내는 핵심 안전 설비인데요. 사실상 원전의 신경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위조 사건은 제어 케이블이 해외 시험 기관의 검증에서 시험에 실패했는데도 검사를 의뢰한 국내 시험 기관 직원이 이를 합격으로 위조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제어 케이블이 교체되는 데는 5,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전 3기가 장기간 가동 중단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문제는 전력 수급일 텐데 올여름 덥고 길다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해결책이 있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정부도 답이 없습니다. 300만 킬로와트라는 엄청난 전력이 날아간 초유의 사건입니다. 지난 여름에 정부가 수요관리 대책을 총동원했을 때도 무더위 때문에 예비 전력이 200만 킬로와트대로 떨어졌었는데요. 그때의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은 사실상 블랙아웃을 피하기가 힘든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원전 23기 중에서 멈춰선 원전이 10기에 달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올 8월께 우리의 전력 공급 능력이 7,700만 킬로와트가 되고요. 최대 수요는 7,900만 킬로와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가 공급을 200만 킬로와트나 초과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수요 관리를 통해서 약 300만 킬로와트가량의 전력을 감축한다 해도 예비 전력은 100만 킬로와트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정전 등 비상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결국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고강도의 절전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총 전력의 50%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을 대규모로 감축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해법이 없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원전 고장으로 국가적인 손실도 클 텐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위조 부품 파동으로 원전 3기가 장기간 가동 중단되면서 수조 원대에 달하는 국가 손실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일단 한국전력이 값싼 원자력 발전소의 몇 배가 되는 비싼 발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들여야 하는데요.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해 배정된 국가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됩니다. 이 모든 비용은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100만 킬로와트급 원전 3기가 6개월 동안 정지될 경우 한전의 전력 구입 비용은 무려 2조 7억 원이 증가합니다. 값싼 원전 대신에 LNG 발전소 등에서 전력을 사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수요관리 예산도 크게 증가합니다. 수요관리 예산은 전력 피크에서 전력을 감축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줄 때 쓰이는데요. 정부는 지난해에도 수요관리 예산을 4천억 원이 넘게 썼습니다. 한수원이 위조된 원전의 핵심 부품인 제어 케이블을 교체하는데도 수백억 원가량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어 케이블은 원전의 핵심 설비로 한 개당 가격이 30억 원을 넘습니다. 결국 폐쇄적인 한수원의 조직 문화와 정부의 안일한 관리에서 비롯된 원전 비리가 혈세를 먹는 구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여름 전력난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부 윤홍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이비 부모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은퇴자들의 노후 생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하기에는 빠듯하다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도 없는 이 낀 세대 베이비 부모들에게 주택연금이 좋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회에 걸쳐서 주택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저금리로 인해서 이자를 받아 생활하는 은퇴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집 한 채를 맡기면 평생 그 집에 살면서 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노후 생활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정부 보증 영모기지 제도로 지난 2007년 출시돼 올해로 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출시 이후 연평균 가입자 수가 50% 이상 증가하면서 올해 4월까지 총 가입자 수는 약 14,000여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한 사람은 총 1,6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주택연금이 은퇴 세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사망 시까지 거주를 보장하면서도 연금을 지급해주는 연금 상품의 장점이 입소문을 타고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주택연금 인지도는 지난 2010년에는 53.1%에 불과했으나 매년 증가해 2012년에는 70.5%까지 올랐습니다. 이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자녀들한테 부양의 부담을 주기 싫은 어르신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주택을 상속하는 것보다는 주택을 이용해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의식 변화가 많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최근 들어서 주택 경기가 침체되면서 거래도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재테크 수단으로서 매력을 상실한 점, 이런 점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저금리로 인해서 은행 이자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는 점도 주택연금의 매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평균 연령은 72세, 월 수령액은 103만 원이며 평균 주택가격은 2억 8천만 원으로 주로 서민층의 은퇴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수록 주택연금 가입 연령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평균 가입 연령이 73세였으나 올해 1, 4분기에는 71세로 집계됐습니다. 2011년에는 60대 가입자가 30%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44%에 달해 가입자의 절반가량이 6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연령이 낮아지는 주이유는 경기 침체의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실물 경기마저 크게 위축이 되면서 은퇴한 분들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 요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한 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월 지급금은 3억 원짜리 주택을 맡길 경우 60세는 69만 원, 65세는 82만 원, 70세는 100만 원을 종신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방식은 정액형과 증가형, 감소형, 전후 후박형 등이 있습니다. 증가형과 감소형은 월 지급금이 매년 3%씩 증가 혹은 감소하는 유형이며 전후 후박형은 연금을 초기에는 많이 받다가 가입 후 11년째부터는 적게 받는 방식입니다. 롯데백화점이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에 진출합니다. 롯데백화점은 다음 달 자카르타에서 쇼핑 특화거리로 조성 중인 메가꾸닝한 지역의 복합단지에 롯데쇼핑 에비뉴점을 입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복합단지는 연면적 53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3층부터 지상 50층까지 구성됐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에비뉴점을 비롯해 2018년까지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중국의 점포 40여 개를 개점해 해외 사업 매출을 전체의 2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러시아와 중국에 4개 점포를 냈으며 올해 8월에는 중국 청도, 내년에는 중국 선양과 베트남 하노이에 점포를 열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부 거래 물량을 줄이고 외부 중소기업과 일감 나누기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현대차그룹은 다음 달까지 광고 물류 분야에서 1,700억 원 규모의 일감을 중소 중견기업 등 외부에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연간 목표액 6천억 원 중 3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외부 발주 물량 대부분은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독립 중소 중견기업에 넘겨졌습니다. 현대차그룹은 6월 이후에도 외부 직접 발주 및 경쟁 입찰 전환 물량의 대부분을 독립 중소 중견기업에 발주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가 핀란드 휴대전화 시장에서 노키아를 꺾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아이디스는 지난 1분기 휴대전화 시장 지역별 실적을 집계한 결과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에 핀란드에서 21만 1,000대를 판매해 19만 6천 대를 판 노키아를 제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36.1%로
33.6%를 기록한 노키아를 2.5%포인트 차로 제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노키아의 시장 점유율은 48%로 절반을 육박했고 삼성은 28%에 불과했으나 불과 1년 만에 핀란드 휴대전화 시장이 역전된 것입니다. 5월 29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